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이었다. 10명 남짓 모인 가족들 앞에서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내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10년이었다. 나는 시어머니 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을 했다. 허리가 휘고 손가락 마디가 굳을 만큼. 남편은 출근 핑계로 병원에 잘 오지 않았고 시누이는 전화 한 통조차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20년이 언젠가 보답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거라고. 변호사가 종이를 읽기 시작했다. 시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상속한다. 순간 귀가 멈췄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봤다. 그는 눈을 피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부르며 흘린 눈물들이 단 한순간에 조롱으로 변해버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한 건 뭐였지? 결혼은 사랑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남편은 조용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다정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결혼 후 석 달도 안 되어 나는 깨달았다. 그 집에서 나는 식구가 아니라 도움이었다. 밥상 차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이 날 후쳤고 며느리는 말이야 손이 빨라야 해.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선 장기 요양을 권했지만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간호하면 안 될까? 엄마가 병원 싫어하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 처음엔 하루 2번 정도 약 챙기고 식사 보조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걷지 못했고 나는 하루 3번씩 업고 닦고 씻기고 먹였다. 내 이름은 사라졌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다. 나는 세상에서 며느리 하나의 역할로만 존재했다. 밤이면 무릎이 부었다. 그래도 다음 날엔 다시 시어머니 곁에 섰다. 그분은 가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분은 아들 앞에선 언제나 다른 사람이었다. 얘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기운이 없으셨다. 며느라기,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려서 나는 급히 물을 떠드렸다. 그분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고맙다. 내가 내 덕에 오래 버텼다. 그날 밤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 깊숙이 접힌 하얀 봉투 한 장을 발견했다. 고마운 사람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나를 위해 준비한 걸까? 그런데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남편 통장 사본과 이 돈은 내 형에게 건네라 라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의 흔적은 단 한 줄의 글로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원망했다.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하셨어요?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유언장이 공개된 다음 날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가족으로 들어왔을 뿐이잖아. 무슨 말이야? 엄마가 원래 그랬어. 자식한테 남기는 거지 며느리한테 주는 법 없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그동안 이 사람을 믿고 버텼는데 그 믿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던 거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차가워졌다. 병원비, 장례비 정산을 모두 나에게 맡겼다. 그건 내가 했던 일이잖아. 그 말이 내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렸다. 장례가 끝난 후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오래된 침대 냄새,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향, 모든 게 여전히 그분의 흔적이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생겼다. 10년 동안 나는 내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 남편은 말없이 밖으로만 돌았다. 어느 날 식탁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제 각자 살자. 그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다.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전 이제 자유로워요. 시간이 지나도 손목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릎은 시릴 만큼 시렸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이건 과로예요.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누군가 처음으로 내 고통을 알아봐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내 젊음도, 내 시간도, 내 가족도 모두 그 집에 묻혔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 가끔 손님 중에 시어머니 또래의 노인을 보면 묘한 감정이 밀려온다. 그분도 아플 땐 외로웠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미움이 조금은 옅어졌다. 나는 그동안 누군가의 딸이자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그냥 나로 살고 싶다.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누구의 이름 아래 숨지 않고 가끔 시어머니의 방을 꿈에서 본다. 햇살이 비치는 방 안 그분이 나를 향해 웃으며 말한다. 고생 많았다, 며느라기. 그 순간 눈물이 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하다. 아마도 이제서야 진짜 이별이 된 것 같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웃는다. 누군가를 끝까지 돌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잃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